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1번,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FOMC 회의 전에 증시 관망세가 여전한데, 이번 주 증시 전략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자, 오전장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 중, 네, 오늘 시장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좀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되겠죠? 자, 추석 명절 전에, 그리고 또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죠? 19일, 20일 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관망세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에 그냥 뭐 매수세가 일단은 관망 쪽으로 시장의 참여자들 관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 거래소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쪽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반도체 업종이 오늘 시장을 누르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섹터 하락.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시장 위축이 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반도체가 왜 떨어지냐? 우리가 좀 간단히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반도체 떨어진 이유. 일단은 TSMC가 ASML로부터 이제 반도체 수요도나 불안감으로 제조 장비 납품을 연기 요청을 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PC.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판매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네,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램 리서치나 AMAT 그리고 KLA 이런 반도체 장비 업종이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램 리서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씨, 반도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어제 AMD가 또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 금요일에 전주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떨어졌고 마이크론도 떨어지고 AMD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자, 뭐 바로 반등 나오면 좋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대 떨어졌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단 부분은 여전히 견조해요. 하단 부분은 하단 부분은 여전히 좀 견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3%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TSMC가 시작을 했어요. 반도체 업종이 글로벌 반도체 업종을 약하게 만든 게 TSMC가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이 계속 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반도체 업종 반등 가능성.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보조 보조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도조 이슈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도조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도조 컴퓨터를 이제 단면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테슬라의 도조예요. 테슬라.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입니다. 여기 HBM이 많이 들어가요. HBM이. 그렇죠. 네, 단면도에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노이즈가 좀 있겠지만은, 이 도조 컴퓨터에 HBM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여섯, 네, 한 세트당 6개씩 HBM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만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뭐 TSMC 때문에 떨어졌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반등 나올 때는 도조 이슈가 부각되면서 반등이 나올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좀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시장의 수급과 탄력 확산이 많이 약해진다. 명절 전에. 왜 그러냐면 이번 주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월요일에서 수요일 날 만약에 휴가를 내면은 토요일, 금요일, 월수 휴가 내면은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주까지 쭉 쉬어요. 무려 11일을 쉰대요. 11일.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날 휴가 내는 사람이 많겠죠. 네, 휴가를 3일 이상 쭉 연속으로 낼 수 있나? 네, 아무튼 11일간 쉴 수 있대요. 11일간. 그러면은 이제 이 증권이나 자산운용사 쪽 요런 쪽 보면은 휴가를 3일 이상 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좀 공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연휴 동안 수급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추석 명절 전에 일단은 리스크 회피, 리스크 회피로 인해서 주식을 많이 팔겠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급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마주 위주로 강세. 테마주는 오늘 네옴시티가 가장 강해요. 강세하고, 그리고 또 바이오주들이 이제 강세. 바이오주는 이제 10월에 에스모가 있죠. 유럽의 아마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냥 테마주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주도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왜 떨어지냐? 제가 반도체를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왜 떨어지냐 했을 때,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네, 이런 이제 반도체를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지수하고 종목과 업종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우리 증시는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꺾이고, 우리 이제 해외 쪽 한번 볼까요? 네, 잠깐 해외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쪽으로 보면, 자, 한번 보세요. 나스닥의 대표적인 애플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떨어졌고, 테슬라도 좀 떨어졌고, 그죠? 네, ASML도 떨어졌습니다. 4% 떨어졌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만요. 자, 이쪽을 보면은, 좀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좀 잘 보이게 좀 옮겨 놓을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음, 자, 테슬라는 그래도 견조하네요.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결국에는 그 슈퍼컴퓨터 때문에 그래요. 슈퍼컴퓨터 때문에, 슈퍼컴퓨터, 도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단 우상향하고 있죠, 테슬라. 자, 그리고 애플은 좀 꺾였죠. 꺾였는데 지금 하단 부분은 지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미국 종목까지 다 봐야 돼.
돼요. 왜 그러냐면 좀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ASML이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ASML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뭐, TSMC가 그 장비를, 납품받는 걸 좀 연기를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엔비디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엔비디아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거를 영향을 좀 많이. 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꺾였냐? 살짝 꺾였는데 여기서 다시 양봉 나오면은 또 흐름이 또 바뀌니까. 네. 자, 아무튼 뭐 퀄컴이든 지금 인텔이든 아무튼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2차 전지 쪽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또 힘을 다시 받기 시작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덕분에,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이슈도 있지만, 요거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네. 자, 포스코는 그 2차 전지 이슈도 있지만 일단은 철강 이슈 때문에 그래요. 자, 중국의 그 철강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주들이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철강주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철강 재고가 감소했다. 그죠? 네, 중국의 철강 유통 재고량이 지금 이제 여기서 감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철강 기업의 분기 매출액 평균이 4분기에 원래 좋다. 그러니까 4분기에 계절적 성수기에 철강주들이 들어가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양쪽으로 좋은 거죠. 2차전지 소재 쪽도 좋고 철강주들의 4분기 성수기에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뉴스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포스코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양봉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하락이 마무리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2차전지만을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2차전지는 고점에서 지금 51% 떨어졌어요, 여러분. 고점에서 51% 떨어지면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횡보를 하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이 보통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급등 나오기 전에 그 보시면은 급등 나오기 전에 횡보했던 한, 한 3개월 이상 횡보했던 그 구간까지 다시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만 않으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조금만 힘내세요. 자, 2차전지 또 대장주격인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만 원 깨져가지고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살짝 밀린다면은 여기 요 라인 부분이 있죠. 네, 요 라인 부분. 네, 요 라인 부분이 이제 그 급등 나오기 전에 박스권 상단 부분인데 요 라인 부분에서는 뭐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은 좀 적지만 만약에 밀린다면은 요 라인 부분에서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고점 부분에서 41%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차전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 게 일단은 2차전지 대장주 역할을 했던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뭐 2차전지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철강, 네. 중국의 철강 재고 감소, 계절적 성수기 그 영향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반등 나오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주고 있다. 2차전지 섹터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테마주 중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여러분들 딱 하면은 히림, 한미글로벌, SY, 금양, 그린파워, 시큐레터, 비코, 바이오메드
자,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보통 네옴시티 대장주 하면은 히림이 들어갔었죠. 네, 히림이 들어갔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은 많이 떨어졌다가 한 두 달 떨어졌다가 다 회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도 지금 거래량을 동안 장대 항목 나오고 지금 뭐 볼린저 20법칙에 의해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자, SY. 지금 현재 SY는 가장 강한데 지금 SY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고점 신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완전히 고점 신호니까 SY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역잠자리 나오면서 역잠자리에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매도 신호가 매도 신호 캔들이 뜨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겠죠.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양 그린 파워 아세요? 네, 이게 최근에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금양 그린 파워. 자, 잠깐만요. 네,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네옴시티 관련주고. 일단은 금양그린 파워는 종합건설 회사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토탈솔루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토탈솔루션 기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주요 산업 분야는 국내외 화공, 산업 플랜트, 전기공사 사업, 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계 및 플랜트, 네, 발전소 경상 정비, 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관련된 이 뭐랄까 발전소 정비뿐만 아니라 일단 플랜트 전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플랜트 공사 실적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플랜트 공사를 다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양 그린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하고 아랍에미리트 아드노 여러 회사에 그러니까 아랍권의 이런 그 플랜트 사업에 입찰을 해봤었다. 그리고 입찰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일단은 부각되면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여기 19,000원대 요 저항대 부분이 있다는 거, 18,500원 저항대 부분에서 딱 정확히 맞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 저항 돌파 실패하면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나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큐레터라는 종목이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주식은 생선하고 똑같아서 신선해야 돼요. 생선이나 또는 야채같이 주식은 신선해야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시큐레터라는 종목도 요즘에 이제 새롭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큐레터는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 못 들어본 잘 언급이 안 된 네옴시티 관련주여가지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은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주예요. 보안주. 네, 보안주인데 일단은 국내 보안기업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일단은 MOU를 체결했다. 국내 보안기업 최초로. 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종목은 여기 갭 띄운 요 빈자리가 여기서 갭의 중간 부분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저항 역할 정확히 맞고 떨어졌네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저항 부분을 돌파 못한 부분은 일단은 체크 사항입니다. 저항 부분을 돌파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 일단 조심해야죠. 이런 경우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수익을 좀 챙겨 놔야겠죠. 아무튼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아침에는 강했는데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하고 인연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 네옴시티
네옴시티 관련주로 되고 또 사우디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 공급사인 이 베스트 IT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큐레이터라는 회사는 보안주도 되고 예, 보안주도 되고 이 사우디 기업들하고 또 협력 관계 그리고 예전에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신규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일단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19일, 20일 날 FOMC 전에 시장이 관망 흐름 보이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쏠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장의 특징은 사우디 국제 산업단지,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고려했던 종목들이 이런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시장을 이끌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은 AI 보안 관련 테마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뭐. 아무튼 오늘은 보안주들이 아침에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일부 차익 매물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SK텔레콤하고 손을 잡고 어, 스타링크가 협력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 본격화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옵티코어하고 AP 위성 여러분들이 AP 위성 많이 들어보셨죠? 네, 6G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링크 얘기가 나오면 AP위성이란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옵티코어라는 종목이 또 보시면은 옵티코어라는 종목이 스타링크 관련주로 또 시장에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보시면은 요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네. 미국 증시 5G 통신 장비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나 6G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자, 아무튼 옵티코어 얘기가 좀 나왔고. 자, 뭐 그래서 오전까지의 시장을 제가 압축해 가지고 떤 종목이 강했고 그다음에 왜 이런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지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들은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연구를 좀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자, 네, 저번 주는 한화생명이 강세를 보였었어요. 저번 주는 지금 배당주 얘기가 나오면서 자, 저번 주 배당주 중에서 한화생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보험주하고 금융주는 여러분들 일단 금리 인상의 수혜주예요. 원래 보험주하고 금융주가 금리 인상의 수혜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험주 중에서 하나생명이 배당 몇 년 만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배당주로서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하나생명이 한 주 내내 올랐어요. 원래 이제 보험주들은 2, 3% 올라가는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올라가면 7%, 6%, 5%,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만약에 이제 그 하나생명을 공략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저번 주 한 주 동안에 17%, 무려 17%
올랐어요. 자, 이번 주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금융지주는 저항을 일단 돌파한 상태거든요. 네, 하나금융지주를 조금 꾸준히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재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그 다음에 저평가, 네, 저평가 및 다시 아무튼 어, 대출 쪽도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 작년과 올해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또 배당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펼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가 이번 주는 하나금융지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하나금융지주 저평가, 그 다음에 주주 친화 정책. 저번 주는 하나생명이 배당을 이번 올해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한마디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이번 주는 하나금융지주가 언급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떨어져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반도체 떨어질 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네, 박스권의 기간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7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 72,000원에서 73,000원의 이 박스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항으로 좀 두터워요. 그죠? 네, 72,000원에서 72,000원에서 73,000원 부분. 이 라인 부분이 이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 저항대를 소화를 해줘야 돼요. 역시나 이번 주도 조그마한 악재가 나오니까 갭으로 떨어지면서 떨어졌는데 삼성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 부근은 또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7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 하셔도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근거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은 사도 되냐? 일단은 이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지금 턴하고 있어요. 자, 반도체 스팟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거죠. 근데 2년 만에, 무려 2년 만에 상승 사이클에 일단은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턴했어요. 반도체 스팟 가격이. 이런 경우는 2년 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2분기에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영업이익 개선세가 뚜렷할 거라는 거죠. 요것을 다시 제가 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요걸로 보시면 돼요. 자, 영업이익은 분명히 2023년 2분기까지 영업이익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 이번에 2023년 올해 3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 개선세가 뚜렷해요. 계속 우상향이. 어느 섹터가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의 대장주, SK 하이닉스가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기타 등등 이런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그다음 패키징, 후공정 이런 쪽은 많이 떨어지면은 조정이 많이 나오면은 바닥권에서 걱정하지 말고 사야 되는 거죠. 왜? 앞으로 영업이익 개선세가 내년까지 뚜렷하게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지 말고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번 주 증시 일정에서 FOMC가 가장 중요하죠. 보통 FOMC 전에는 큰 자금이 안 움직여요. FOMC를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거지. 대부분 큰 자금들은 FOMC 회의 결과 전에는 관망이에요, 관망. 여러분, 관망. 안 산다고. 네.
안 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주의 깊게 보다가 FOMC 지나서 방향성 보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21일 날 일단은 BOE 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일 날 BOJ 일본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그래서 이번 주는 각국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FOMC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우리나라는 또 추석 명절 전이에요, 또.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금 집행을 못해요.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외국인은 FOMC나 이번 주, 다른 그, 영국이나 일본의 중앙은행들 방향이나 FOMC 방향을 보고 일단 관망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관 애들은 휴가 가겠죠. 휴가. 기관 애들은. 큰, 휴가 전에 뭐 결제 맡기도 힘들잖아요. 큰 자금 집행 못 하겠죠. 단독으로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머뭇거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큰 자금을 집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박스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인데 여러분들 이 박스권 중에서 상단을 돌파하려는 박스권이 있고 상단을 막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박스권이 있고 하단 부분을 돌파하려는 박스권이 있는데 지금 이번 주는 하단 부분을 네, 터치하는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살 사람보다는 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일정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4분기에 기관 애들이나 이런 그 여러 쪽에서 요 보세요. 이 4분기 유망 업종 및 그 관련 ETF 얘기가 나오고 있죠. ETF를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 탑 10, 타이거 FN 반도체 탑 10,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ETF가 앞으로 좀 인기가 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4분기, 여러분 4분기. 4분기니까 여러분들 9월 휴가 이제 추석 명절 갔다 오시면은 이제 4분기 바로 시작하는데 10월부터는 반도체 ETF도 판매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전기차 소부장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원자력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반도체가 AI 반도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AI 반도체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는 데이터 센터죠, 여러분.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네. 자,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는데요. 전기.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 때 중요한 거는 전력 공급을 잘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각국이 선진국들 위주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을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 전기를 잡아먹는데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 ETF 얘기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전기차는 시장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네, 계속 성장하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전기차 안 좋다며 전기차가 이번 주에 바닥을 확인하고 턴할 수도 있어요. 네, 한 주 동안은 좀 조심하라고 한 거고, 이번 주부터는 전기차는 단기 바닥 확인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살짝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쭉 떨어졌는데 저번 주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었고 이번 주는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살짝 요 구간에 와 있어요. 네, 이번 주 2차 전지 전기차. 네, 왜 그러냐면 전기차 점유율이 10%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 네, 글로벌적으로 10%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제 20%, 30% 올라가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확인하면은 또 어느 순간에 또 바닥 확인하고 이렇게 턴하면은 또 매수세가 또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바닥권에 있는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주를 좀 보자.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AI 시대 때 데이터 센터 전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전기 수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드리면, 자, 4분기 해봤자 여러분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뭐 2, 3일밖에 없는데 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 자, 4분기에는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되고, 2차전지 봐야죠. 2차전지는 이제 바닥권 턴하기 때문에 봐야 되고, 원자력 얘기가 나오고 있다. AI 시대에서 전력 수요 급증, 급증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4분기의 유망 섹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자고. 자, 한번 종목별로 봅시다. 같이. 자, SK 하이닉스가 견조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일단은 뭐 반도체 쪽은 자, 반도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은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목이 타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음, 잠깐만. 삼성전자. 아, 잠깐만요. 자, 이제 삼성전자도 HBM3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HBM이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반도체 회사들의 먹거리예요, 여러분. 네. 앞으로 HBM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먹거리다. 새로운 먹거리. HBM. 새로운 먹거리예요, 여러분. HBM. 자, 이제 그 삼성전자가 11월 달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11월 달에 HBM 칩 개발, 그 다음에 차세대 칩 공급의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죠? 근데 좀, 여러분, 안타까운 게,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 수요를 못 맞췄어요. 수요를. 현재까지는 HBM이 우세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수요일까지 맞춰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앞서 있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 쪽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보시는 게 일단 좋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장비주에서 보통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 상으로 뭐가 있어요?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있죠.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항공이 얼마 전에 나왔고요. 박스권을 일단은 박스권 자 보시면 이 목요일 날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저는 이제 이런 그 박스권 돌파하는 장대 양봉 위주로 보는데 이 장대 양봉을 보고 눌림목을 관심을 가져요. 눌림목을. 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오늘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지지선을 지지한 다음에 밑꼬리가 많이 달릴수록 좋겠죠. 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거래량,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죠. 줄어든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만약에 악재가 좀 에, 해소가 되거나 소화가 되면 악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HBM 도조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HBM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거다. 테슬라 슈퍼컴퓨터를 확대할 것이다. 그러면 HBM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뉴스가 조만간에 나올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지금 슈퍼컴퓨터 도조에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어, 우주 항공부터 해가지고 슈퍼컴퓨터나 이런 걸로 확대한다고 얼마 전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도조. 예, 보시면은 자, 슈퍼컴퓨터 동원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어차피 테슬라는 앞으로 전기차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전기차하고 연결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로 변신할 거예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 네, 그 구독경제죠. 테슬라 전기차만 딱 사고 계속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로 돈을 벌겠다 이거죠.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 투자를 늘린대요. 네, 도조 이거 오늘 나온 뉴스예요, 여러분. 네, 오늘 10시 35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는 투자를 하는 거죠. AI 반도체 AI 쪽에. 자, TSMC 파운드리의 AI 반도체 수혜 집중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반도체가 야 너무 많이 올랐고 거품이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존에 이제 디램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DDR4로 먹고 살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DDR4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4분기가 지나면 DDR5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점유율이 이제 40%까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되는데, 점유율이 올라갈 거예요. DDR5는 비싸요. DDR4보다. 이 DDR4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안 좋았던 거지. DDR5로 전환을 하면은 이게 점유율 40%까지 올라가면은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DDR5 같은 경우는 AI의 필수적이죠. 네, AI 쪽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무튼 이제 테슬라는 도조에 본인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다수를 탑재한대요. D1은 TSMC 7나노 미세공정을 활용해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테슬라가 삼성하고 손을 잡았었는데 삼성이 수율이 안 나오고 패키징 쪽에 약하니까 TSMC하고 손을 잡고 이 D1 반도체, AI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도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D1 반도체를 TSMC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죠? 네, 앞으로 이제 도조 슈퍼컴퓨터를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같은 그런 데에다가 활용을 한대.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지금 D1 반도체 탑재 비중을 높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는 애플이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TSMC 실적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TSMC가 테슬라하고 손을 잡고 또 테슬라 거 D1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D1 반도체 이쪽을 더 이제 생산을 많이 하면서 TSMC는 실적을 나름대로 맞출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테슬라가 내년에 TSMC를 통해서 D1 반도체 물량을 올해보다 2배 정도 늘려서 발주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TSMC가 오늘 뉴스가 어제 그 주말 동안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이제 ASML에다가 장비 발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장비 발주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노이즈로 반도체를 보지 말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만큼 AI 반도체나 이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 사활을 걸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도 분명히 수혜를 본다. HBM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반도체 오늘 떨어지니까 야, 그것 봐라. 반도체 떨어졌지 않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보시면은 이런 그 눌림목 주요 지지라인 부분 지지되면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쪽을 한번 보자고요. 네, 반도체 쪽 보면은 오늘 뭐 인텍플러스부터 해서 뭐 ISC부터 해서 다 떨어졌어요. 오늘. 네, 자 보시면은 자, 일단 뭐 이오테크닉스도 떨어지고 오늘 뭐 반도체에서 안 떨어지는 종목이 없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네, 많이 떨어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죠? HBM도 떨어지고 뭐 안 떨어진 종목이 없습니다. 기본 4%에서 5%는 기본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패키징 쪽은 중요하니까 그래도 계속 봐야 되는 거. 일단은 후공정 패키징 쪽은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 하나마이크론 계속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소재 쪽에서는 반도체 소재에서는 동진세미캠이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그죠? 네, 지금 뭐 바닥권이지만 횡보하고 있지만 동진세미캠. 소켓 쪽은 좀 기다리자고요. 네, 소켓 쪽은 이제 엔비디아 소켓 관련주로 ISC가 있는데 소켓 쪽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차트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에서는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근데 좀 차트가 깨졌어요.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을 일단 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HPSP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 좀 보고 교정 나올 때 관심 있다가 하락이 멈추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네. 한 가지 뭐 팁을 알려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 줄 그어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만약에 여기에 지지가 딱 돼요. 그러면 매수 관점에서 체크하셔야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반등 나올 때 보면 재밌어요. 지금은 떨어지니까 관심이 없을 텐데 이제 반등 나오면 그때부터 재밌을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내일 또 공개 방송을 해요. 네, 내일 장중 공개 방송합니다. 네, 내일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내일 멋진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바이오 쪽이 셉니다. 네, 자, 오늘 바이오 쪽. 자, 오늘 금일 바이오주가 또 강세를 막 보이고 있어요. 바이오를 설명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 지금 바이오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의료 AI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 관련 진단 플랫폼 이런 쪽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비대면 의료 관련주, 그다음에 AI 관련된 뭐 진단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간단히 얘기하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신테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죠. 예. 그동안 신테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순수 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순수 바이오 쪽이면은 얼마 전에 알테오젠 얘기해드렸고, 그죠? 알테오젠, 그 다음에 한미약품,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HLB,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순수 바이오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 순수 바이오, 항암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10월 20일 날 에스모, 유럽 아마케가 있잖아요. 유럽 아마케. 그래서 유럽 아마케가 10월 20일 날, 10월 중순 이후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관련된 모멘텀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알테오젠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네, 바이오 쪽, 네,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알테오젠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아까 VI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이거는 이제 치매 관련주, 네, 치매 알츠하이머 쪽에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올 바이오 파마, GI 뭐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한올 바이오 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일단은 뭐 한번 보시면 간단히 아주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유한양행. 그죠? 자, 이거 보시면은 유한양행, 얀센의 랭라자 플러스 리브리반트 글로벌 임상 3상 얀센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계속 이슈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급등 나올 때 보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이 라인 지지하면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유한양행도 여전히 그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유한양행과 얀센의 렉라자하고 리브리반트 이슈가 있는데 이거 에스모에서 이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에스모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적으세요, 여러분. 네, 유한양행 에스모 관련주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보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그때부터 분할 매수 하면 돼요. 눌림목을 보고 그죠? 제가 알려드린 그 주인공 매매 기법, 주인공 매매 기법은 간단하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 지지하면은 그때부터 관심.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 지지하면 그때부터 관심.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어, 렉라자하고 리브리반트 얀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임상 3상 부분. 그래서 에스모에서 이번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보시면 그 SC 제형이라고 해서 원래 정맥 주사를 피부에 주사할 수 있는 이제 피하 주사 이런 것으로 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를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크가 알테오젠 기술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그런 이슈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그래서 알테오젠이 최근에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HLB는 중국의 항서제약하고 이제 카멜리 주막, 네, 주막 플러스 리보세라닌,
리보세라닙의 칵테일 요법으로 해서 일단은 임상 이제 간암 치료제는 임상 2상, 그리고 그 저기 뭐까 위암 치료제는 임상 3상 진행 중. 자, 아무튼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간암 치료제도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얘도 진행 중에 있고. 네네.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랄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 알츠하이머, 네,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하놀바이오 파마도 있고 그러는데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놀바이오 파마는 또 2분기 보시면은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했고 뭐 하반기 기대감 있고 이런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놀바이오 파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하놀바이오 파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제가 바이오 쪽을 이렇게 간단히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또 이벤트가 또 있어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SCD 411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통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네, 뭐 삼성당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약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일단 삼성당제약은 일단 국내 1회용 저만제 쪽에서 국내 1등입니다. 네, 그리고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일단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생산시설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단제약. 삼성단제약이 좀 계속 좀 지켜볼 만해요. 삼성단제약이.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간암 치료제, 위암 치료제 관련 임상 그 3상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 칵테일요법에 대한 임상의 결과가 잘 나오고 이제 FDA 승인이 떨어지면은 한번 크게 한번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저항대 부분 32,000원에서 33,000원 저항대 부분에 잠깐 멈춰 있는데 조만간에 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강한데 전통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유럽의 암학회, 암학회 요거를 좀 계속 봐야 돼요. 일단 그 4분기에는 여러분 4분기 초가 뭐냐면 이제 10월 초 중순까지예요. 초 중순까지는 바이오 섹터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중에서 에스모 관련주를 계속 봐야 된다. 계속 체크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그러면 이제 에스모에서 아까 간단하게 뭐 유한양행 그리고 HLB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네, 그래서 뭐 한미약품도 있고
계속 보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외의 종목들 제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종가 관심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종가 관심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또 레고캠 바이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바이오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빼먹을 거 아니네. 레고캠 바이오도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데 레고캠 바이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네,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순수 바이오 종목들이 요즘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종가 관심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종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게 목표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속 보세요. 자, 오늘 종가 관심주. 참고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오늘 종가 관심주 참고용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네. 자, 일단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종가 관심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자, 보세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목균형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드렸죠. 일목균형표에서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은 전환선 부분이 지지 라인이에요. 전환선 부분이. 추세 상승 종목은 전환선. 전환선이에요. 전환선. 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전환선 지지한다는 거는 이 직전 고점이 돌파하면은 거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돌파 실패하면은 거기가 저항이지만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을 돌파하고 눌림 부분에서 그 고점 부분이 요 라인 부분이 그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의 저항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간단히 한번 볼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SK 하이닉스 향이에요. 네, 그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고객사가 원래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고객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디스플레이보다는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동안은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장비가 비중이 50%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쪽 매출보다는 이 반도체 쪽 장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하이케이, 하이케이 캡이라는 공정 장비가 있는데 미세화 측면에서 최우선 장비. 다른 거는 투자를 미루더라도 이 미세화 측면에서 이 미세화 측면 장비에서는 최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막 증착 장비 중에서 이 실리콘 증착 및 그리고 이제 원자재 증착 분야에서 이 장비 쪽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증착 그러니까 그 반도체 막을 증착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기술력이 높이 필요한데 그런 막 증착 장비 쪽에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완전히 탑이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이제 그 ALD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ALD 전공정 장비에서 점유율 11%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제 미세화된 그 막을 형성하는 증착 장비 이런 것들에서 1등이에요, 1등.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K 하이닉스가 계속 주가 흐름이 좋고 발주 얘기가 나오면은 계속 그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래간만에 또 다른 종목 신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스틸. 자, 신스틸이라는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금요일날 역대급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이 저항 부분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항 부분. 자, 이 신스틸은 금속 관련주이면서 철강 코일 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 새로운 또 네옴시티 관련주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철강 수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철강을 수출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칼라강판이나 이런 그 코일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칼라강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잘 절단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강판만 파는 게 아니라 아연도 강판이나 다 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에다가 여러 철강 같은 경우를 납품을 하면서 이제 사우디 쪽에 좀 이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사우디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은 1852억이고요. 영업이익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오늘 관심주로 뽑은 거는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그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금요일날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박스권 상단까지 다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상단 저항을 맞고 좀 살짝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긍정적인 부분은 오랜 기간에 이 121선이란 저항선을 돌파를 해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양음양 패턴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이탈하면은 바로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안정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당분간은 강세 흐름을 보일 거고 10월 달에 10대 그룹 총수들하고 이런 부분이 방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좀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호재 노출 전까지. 그러니까 10대 그룹 총수들이 이미 방문을 하는 순간부터는 떨어지겠지만 앞으로 추석 지나서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10월 달 내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옴시티 관련주는 계속 순환매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 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즘에 IT 보안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에서 IT 보안주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보안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네, 그리고 직전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와운의 유튜브 오늘장 승부주는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던 누구나 다 아는 종목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생소하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올해 5월 19일 날 상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웹 클라우드 보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웹 클라우드 보안 쪽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AI 반도체 때문에, 그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웹 클라우드 보안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을 데리고 네, 이번 주 20일 날 방한 예정이에요. 그래서 웹 보안 사업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니터 랩은 국내에 그 웹 방어막 1위에요. 네, 이걸 이제 뭐,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웹 방어벽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1등입니다. 그러니까 웹 방어막, 그러니까 이제 해킹을 못하게 웹 부분에 이렇게 방어막을 친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아주 자세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국내 웹 방어막 부분에서 국내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모니터랩은 세카스 플랫폼, 네, 그리고 이제 아이온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로칭했고 전 세계 15개 지역의 서비스 인프라 라인 엣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글로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장황한 설명보다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미국의 상무부 부장관이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을 데리고 20일 날 방한을 하니까 내일 모레까지 뉴스가 계속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5G 관련주 중에서 현재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에이스테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굉장히 막 시끌벅적한 기업이었어요. 옛날에 에이스테크가 여러분들 월봉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올랐었어요. 네, 2020년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뭐 한 3배 순식간에 3배가 뭐예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7,000원부터 31,000원까지니까 한 4, 5배 그냥 순식간에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순식간에 오른 종목은 순식간에 계속 떨어지죠.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바닥 신호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 에이스테크가 올라갔냐? 최근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법, 네, 인프라 투자법이 전개가 되면서 그 5G 관련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네,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하고 양산 생산 기지에 대한 협의, 그리고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 본격화 소식. 네, 그러면서 이제 통신 관련주들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법을 확대하면서 이런 5G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에이스테크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일단은 무선 통신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이제 카폰 안테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뭐 차세대 안테나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방산 쪽에서 레이더 및 유도무기 체계, 그 다음에 지휘통신 체계, 위성통신, 데이터 링크, 방산용 안테나 이런 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이스 테크놀로지의 미국향 기지국 안테나는 고출력, 잡음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런 제품으로 커버리지가 또 2배 이상 넘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법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왜? 미국으로 납품했을 때 고출력에다가 잡음도 없고 커버리지가 다른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커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에이스테크가 바닥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바닥권. 이런 것들은 바닥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는 짧고, 그죠?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짧고 장대 양봉이. 그래서 이제 요 라인 부분, 네, 장대 양봉이 시작되는 시가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양음양 패턴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네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시장도 별로 안 좋고, 막 많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네 개를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향 반도체 장비주, 네, 그리고 신스틸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철강주, 요즘에, 그리고 철강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철강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자, 모니터랩은 아까 IT 보안, 네, 보안주로 뽑아드렸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는 5G, 5G
인프라 투자법 이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종가 관심주 참고용으로 이렇게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자, 그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시장이 남아서, 일단은 그래서 차트 한 번만 다시 봐드리고,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체크를 간단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쭉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밑꼬리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어요. 밑꼬리 길어지면 좋은 거예요. 네. 밑꼬리 길어지면은, 지금 종가쯤 되니까, 뭐, 종가 매수세도 또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네. 분봉상으로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밑꼬리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네. 보통 보면은 어, 주인공 매매기법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인공 매매법을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 붉은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 부자 특강 네, 여기에서 매매기법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네, 이거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무료예요, 여러분. 네, 매매하는 방법들 제가 정말 프로들이 쓰는 거 여러분들 응용법까지 다 여기다 오픈해 놨으니까 네,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쭉 보세요. 네, 1강, 2강, 3강까지 올려놨습니다. 네, 한국경제TV에서 녹화 직접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이거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자신합니다. 네,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간 부분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기법 중에 하나가 장대양봉 2번 기법에서 주인공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 매매 기법 활용법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 있는데 이 장대양봉의 중간 지점을 지지하면은 네, 첫 번째 매수 타점이에요. 첫 번째 매수 타점. 네.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두 번째 매수 타점. 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종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선수들은 딱 알아보는 거죠. 몸통의 중간 지점에 지지되면 매수세가 들어온다.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스틸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지지되면 어디가 지지돼요? 이 몸통의 중간 지점 여기를 이탈하면 힘이 약해져요. 네, 뭐 항상 장대양봉의 몸통 부분. 그런데 오늘은 좀 이 신스틸 딱 중간에 또 윗꼬리에 딱 중간 지점이 여기가 또 저항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지 라인은 여기는 저항 역할이지만 지지 라인은 여기입니다. 몸통의 중간 부분이 지지가 돼야 힘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모니터 랩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좀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 직전 고점을 오늘 돌파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거래량을 동반 장대양목 윗꼬리가 조금 긴 게 약간 길어요. 이게 조금 아쉽지만은 내일 음봉에서 전화하면 관심을 갖겠어요. 오늘 종가도 관심을 갖지만 근데 요즘은 양봉 두 개 나오고 세 번째까지 양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가에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일단은 자 보시면 자 오늘 종가 기준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수익 시 자율 수익 매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션 성공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전 중에 만약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자동 손절매 하세요. 네, 자동 손절매 마이너스 이탈하면은 이탈 시 자동 손절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내일 결과 알려드릴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신스틸, 모니터랩, 에이스테크 내일 미션 성공이냐, 미션 실패냐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을 해요. 장중 공개 방송하고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하니까요.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그 다음에 홈TV에서도 동시 송출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장중 공개 방송에서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이번 주 또는 당일 핵심 공략주 일단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나 또 당일 핵심 공략주들을 좀 얘기해 드릴 거고 시황, 대응 전략. 오늘은 반도체 얘기했지만은 내일은 뭐 바이오나 5G, 그 다음에 보안 관련주, 그 다음에 2차 전지주 어디에서 반등 나올 건지. 그건 하루 종일 저랑 함께 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접속하세요. 네, 8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 마감까지 할 테니까 내일 장중 공개 방송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